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렉트 그룹을 인수합니다. 삼성의 조단위 인수합병 성사는 전장 오디오 자회사 하만 인수 작업이 완료된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콜마그룹이 오너 2세의 남매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자회사 콜마 B&H가 이사회 재편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순위채 콜옵션을 시도했던 롯데 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인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의 매각을 통한 엑시트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예상 밖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특정 기관 투자자가 아닌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자금 조달에 나서는 방식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센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8년 만에 조단위 빅딜에 나서며 인수합병 시장에 복귀했습니다. 유럽 최대 공조기업 인수에 나서며 글로벌 냉난방 공조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 신성장 동력 찾기에 고삐를 바짝 쬐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유럽의 냉난방 공조업체 플렉트 그룹을 인수합니다. 고성장하는 글로벌 냉난방 공조 시장을 정조준한 겁니다. 인수 금액은 15억 유로, 하나로 약 2조 4천억 원. 8년 만에 이뤄진 조단위 투자로 이재용 회장 세제 아래 추진되는 두 번째 메가딜입니다. 냉난방 공조 시장은 생성형 AI와 로봇 등 첨단 산업 핵심 인프라로 꼽힙니다. 최근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면서 열을 효율적으로 잡아내는 냉난방 공조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공항과 쇼핑몰 등 대형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공조 시장은 2030년 990억 달러로 연평균 8%, 데이터 센터 부문은 18%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는 B2B 냉난방 공조 시장을 선점하고 빌딩 통합 제어 솔루션과 결합한다는 방침.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 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부진에 신산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 지난해부터 로봇과 전장, 가전용 오디오 등 미래 성장 산업 관련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형 M&A 신호탄을 쏘아올린 만큼 다음 주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K뷰티 열풍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콜마그룹이 오너 2세 간의 남매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와 자회사 콜마 B&H가 이사회 재편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 B&H를 둘러싼 콜마그룹 내부 경영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윤동한 한국콜마 창업주의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차녀 윤여원 대표가 이끄는 콜마 B&H의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입니다. 지난 2일 지주사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콜마 B&H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목적은 이사회 재편,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 B&H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콜마홀딩스는 부진한 건기식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하에 개입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콜마 B&H는 실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표 교체와 이사회 변경 요구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콜마 B&H는 지난해 연결 기준 최대 실적인 6,156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수익성은 나빠졌습니다. 윤 대표가 취임한 지난 2020년 1,092억 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이듬해 916억 원, 2022년 611억 원, 2023년 303억 원으로 점차 줄더니 2024년 246억 원을 기록하면서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2023년 준공된 세종 3공장 등 대규모 투자가 매출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콜마홀딩스와 콜마 B&H 간의 대립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그룹 내 오너 일가 간의 경영권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부회장이 한국콜마에 이어 B&H까지 직접 관할하면서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콜마 B&H는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성과 맞물려 그룹의 차기 성장 동력으로 꼽혀왔던 만큼 이번 갈등이 단순한 이사회 구성 논란을 넘어 경영권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콜마그룹의 남매 경영 구도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후순위채 콜옵션을 시도했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계획이 보류하면서 시장의 신뢰는 물론 자본 조달 환경까지 악화됐습니다. 신용등급 전망은 하향됐고 대주주인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의 매각을 통한 엑시트 전략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의 반대에도 후순위채 콜옵션을 밀어붙이려 했던 롯데손해보험. 결국 조기 상환은 무산됐고 시장에선 감독당국과 대립한 보험사라는 불안한 시그널이 확산됐습니다. 롯데손보는 자본 확충을 이유로 하반기 후순위채 재발행을 예고했지만 공모는 사실상 어렵고 3호 방식으로 후순위채 발행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오늘 롯데손보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기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롯데손보의 위험자산 비중은 41%로 업계 평균보다 높고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 계약자보다는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약속한 걸 지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했던 것 같다. 시장에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을 보냈죠. 조달금리가 올라갈 거고요. 눈높이를 낮춰야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문제는 조달금리입니다. 시장에선 최소 7에서 8%의 고금리 아니면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상황이 꼬이면서 대주주인 JKL 파트너스의 엑시트 전략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5년이 넘은 투자 회수 시점에서 매각 밸류에 대한 기대는 높았지만 이번 사태로 시장의 가격 책정은 훨씬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롯데손보가 이번 사태로 매각 가능성과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금융회사들은 당국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모펀드에서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결국 이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좀 수익성도 그렇고 당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적절하게 밸류를 인정해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수요처가 좀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JKL 파트너스는 이미 지난해 말 롯데손보의 매각 주관사를 선정했지만 지나치게 높게 잡은 몸값으로 인해 매수자와의 접점이 좁았던 상황. 이번 사태로 수요처 확보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사모펀드의 퇴장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출구는 더 멀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예상 밖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증권사들은 포스코 퓨처엠의 주식 가치 희석이 불가피하다며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했습니다. 특정 기관 투자자가 아닌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자금 조달에 나서는 방식이다 보니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자금 조달 필요성을 알려온 포스코 퓨처엠은 전일 장마감 후 신주 1,148만 3천 주를 한 주당 9만 5,800원에 발행해 1조 1,000억 원의 현금 확보에 나서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 SD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 올해 들어서 벌써 3번째 조 단위 규모의 유상증자입니다. 2차 전지 업황 부진에 글로벌 리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며 유동성이 약화했다는 이유입니다. 회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172억 원입니다. 유상증자 후 부채 비율은 139%에서 11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주주에게 손을 벌리는 방식을 택하자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신주 발행가는 오는 7월 확정되나 주식수는 현재보다 14.8% 증가하고 발행 예정가는 할인율 20%가 적용됐습니다. 2년 전 70만 원에 육박했던 포스코퓨처엠 주가는 이번 요증 소식에 전일 대비 4% 급락하며 11만 원대로 밀렸습니다.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엠텍, 포스코DX 등도 강세장 속에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7천 원에서 12만 4천 원으로 내려잡았고 이외 한화투자증권, 흥국증권, DB증권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부채 비율과 미국 시장 진출 전략 등 운영자금 마련을 고려하면 유상증자 필요성은 인정하나 당분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월 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를 심사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한 금융감독원도 투자자 여론 악화에 중점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포스코퓨처엠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수소 생산 보조금 조기 종료 방안이 포함돼 글로벌 수소차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차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수소 생산 보조금 폐지 움직임에 수소차 제조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 넥소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8년 출시된 넥소는 올해 5월부터 완전 변경 모델인 디올뉴 넥소 양산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12일 미국 하원 공화당이 상정한 세제 개편안 초안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개편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도입된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대부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를 당초 종료 시점인 2033년 1월보다 7년 앞당긴 2026년 1월에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는 청정수소 생산 방식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1kg당 최대 3달러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 수소 가격을 낮추고 청정수소 기반 인프라 확대를 촉진하는 효과를 줬습니다. 세액공제가 조기 종료될 경우 수소 인프라 투자 위축, 생산 단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소비자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는 곧 수소차 제조업체의 판매에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오는 26일까지 세제 개편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수건사업인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 인수까지 성공하면서 연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금융은 임 회장 진두지휘 하에 비은행 강화와 그룹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수익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동양 ABL 생명보험사 인수 조건부 승인을 받아낸 이후 빠른 속도로 자산 리밸런싱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서울 경기 지역 7개 부동산 공개 매각 계획 발표에 이어 현재 서울 중구 소재 디지털타워, 경기 안성 소재 우리은행 연수원, 공실인 은행 지점 10여 곳의 매각을 검토 중입니다. 어제는 발행금리 연 3.45% 수준 4천억 규모 원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자본 확충과 유동성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룹 내 순이익기여도 90%를 차지하는 우리은행은 최근 주간 자산 리밸런싱 회의를 정례화하면서 환율 민감도 분석과 자산별 부실 우려 등을 검토하며 위험 가중자산 관리에 고삐를 조이는 동시에 신성장 기업에 대한 여신 영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금융 밸류업뿐 아니라 보험사 인수 조건부 승인 당시 당국에 제출한 재무 건전성 확보 계획 중 일부로 풀이됩니다. 현재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조심스러운 행보로 보이는 금융권의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우리금융은 비은행 강화뿐 아니라 그룹 내 협업을 통한 수익 다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명수 우리은행 부행장을 우리투자증권 CIB 시너지 본부장으로 겸직 발령하고 CIB 시너지 사업본부를 신설하면서 그룹 차원 기업금융과 투자은행 CIB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내년 3월 임기가 종료되는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금융 수건사업인 증권사에 이어 보험사 인수까지 성공함에 따라 연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730억 규모 부정대출에 따른 책임론과 관치인사 논란 리스크를 모두 해소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6.3 조기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통된 키워드는 주택 공급 확대인데요. 후보별로 내놓은 공급 확대 방안은 뭔지 이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분당, 일산 등 노후 신도시와 수원, 용인, 인천 등 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서울 도심은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4기 신도시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신혼, 육아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표 공약은 333 청년주택 공급입니다. 결혼과 출산 조건에 따라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매년 10만 원씩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1인용 아파트와 오피스텔, 청년 전용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연 2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소형 평형 중심의 고밀 개발을 제시했습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중심의 주택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공급해 도심 내 실수요자 맞춤형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대선 주자들은 교통망 확충을 위해선 GTX 노선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GTX ABC 연장과 함께 DEF 노선 단계적 추진을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GTX 모델을 전국으로 확장해 전국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줄줄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형 신작을 잇따라 선보인 크래프톤과 넥슨, 넷마블은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요. 지난해부터 실적 하락의 늪에 빠진 NC와 카카오게임즈는 이번에도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1분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달 29일 실적을 공개한 크래프톤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크래프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한 8,742억 원, 영업이익은 47.3% 늘어난 4,5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존 인기작인 배틀그라운드 지식 재산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간 데다 3월 출시한 신작 인조이가 초기 흥행에 성공한 결과입니다. 넥슨도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넥슨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5% 증가한 1조 820억 원, 영업이익은 43% 오른 3,9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월 말 출시한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과 마비노기 모바일이 출시와 동시에 인기를 끌며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적자 고리를 끊어낸 넷마블도 매출 6,239억 원, 영업이익 497억 원을 기록해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영업이익은 1,243.2% 증가한 수준입니다. 3월 출시한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가 초기 성과를 거두며 이번 실적에 적잖은 공헌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지난해부터 실적 하락세를 이어온 NC와 카카오게임즈는 이번에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NC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3,603억 원, 영업이익은 80% 감소한 5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12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매출은 1,229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1% 감소했습니다. 이들의 부진 요인은 신작 공백. 올 초부터 경쟁적으로 대형작을 쏟아낸 경쟁사들과 달리 기존 인기작에 의존한 채 내실 있는 신작을 내놓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기존 인기 IP들이 자연 하락세에 접어들며 실적 부담을 키웠습니다. NC와 카카오게임즈는 하반기 신작 출시를 통해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 NC는 하반기 아이온2를 포함한 대형 신작을 준비 중이고 카카오게임즈 역시 하반기 총 7종 이상의 신작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 항공 최종 인수를 목전에 두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티웨이 항공 임시주주총회는 9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공정위가 결론을 내지 않으면 주총이 파행되고 대명 소노 측의 이사회 진입도 실패할 전망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티웨이 항공의 임시주총 개최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결론 여부에 촉각이 모이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임시주총 전까지 기업 결합 심사를 승인해야 임시주총에 올라온 안건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3월 개최된 티웨이 항공 정기주총에서도 주총 전까지 기업 결합 심사가 나지 않아 대명소노 측이 안건으로 올린 이사회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공정거래법 제9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전 신고일로부터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자료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돼 이달 안에 심사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명소노 측은 공정위가 요구한 보완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황. 추가 보완 자료 요청도 없어 공정위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6월 조기 대선과 대명소노의 에어프레미아 지분 매각 등의 변동 사항도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대명소노 측은 23일 임시주총에서 대명소노 측 인사들을 이사회에 올린다는 계획. 공정위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임시주총이 파행되면 또다시 임시주총을 열어 대명소노 측 인사들을 이사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한편 티웨이 항공 소액주주연대도 임시주총 전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우려하는 건 기업결합 승인 후 유상증자. 이에 대해 대명소노 측은 유상증자에 관해선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SK그룹이 계열사의 보안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 차단하고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형 전문기구인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위원장은 최창원 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맡고 윤풍영 SK 주식회사 AX 사장이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을 맡습니다. 위원회는 수펙스 추구협의회와 SK 주식회사 등의 사이버 보안 담당 임원 중심으로 정보보호 혁신팀을 운영하고 주요 멤버사들의 CISO와 법무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과도 연계해 세부 과제들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고객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수립하고 모의 해킹 테스트 결과를 반영해 재능형 학습 기반의 보안 솔루션을 확대 도입하는 등 맞춤형 개선 과제를 도출해 실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스원의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 7,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불스원은 2009년 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남매로 규정하고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애플이 뇌파를 이용해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스타트업 싱크론과 협력해 손 사용이 힘든 중증 장애인들이 애플 기기를 뇌파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의 평균 눈높이와 엇비슷한 수치지만 경기 침체의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0억 달러, 약 38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0.7% 늘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 글로벌 통상 위기에도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